네, 안녕하십니까. 내원장애과 박진영입니다. 오늘은 주제를 어깨 스테로이드 주사 맞아도 될까요? 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외래를 보다 보면요. 저희가 이제 스테로이드 주사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그 주사를 맞아서 환자분들이 물어보세요. 스테로이드 주사 맞아도 돼요? 뼈 주사라 그러는데 뼈가 녹지 않나요? 뭐 이제 이런 얘기들을 드시는데 거기에 대한 의문증, 궁금증을 저희가 오늘 해소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테로이드 주사는 부작용도 어떤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스테로이드 주사는 특정한 분자 구조를 가진 유기 화합체입니다. 유기 화합체인데 저기에서 포인트 옵션 레이저 포인트 있는데요. 보통 이제 성호르몬, 부신 피질 호르몬의 기본 구성 물질이 이제 스테로이드입니다. 그래서 테스토스테론, 에스트로겐, 그다음에 코티졸 같은 것도 있는데요. 테스토스테론, 에스트로겐 같은 것들은 일반적으로 이제 남성 호르몬, 여성 호르몬 이런 생식 기능에 관계가 되겠고요. 저희들이 이제 주로 사용하는 것은 코티졸 같은 물질인데 이건 대사 조절과 스트레스에 반응을 하는 겁니다. 크게 이게 두 가지로 나눠보는데요. 하나는 코티코스테로이드, 우리가 주사를 쓰거나 환자분들한테 정맥 주사, 국소 주사, 약 같은 것을 쓰는 거는 이제 코티코스테로이드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아나보릭 스테로이드는 이제 왜 운동하다가 보면 저희들이 그게 문제가 되죠. 이제 기능을 더 근력을 올리고 하기 위해서 그 주사를 맞아서 근육량을 키운다든지 할 때 사용하는 거는 이제 아나보릭 스테로이드라고 이제 대사를 촉진시키는 스테로이드가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아나보릭 스테로이드는 여러분들이 드시는 이제 단백질, 운동 많이 하시는 분들은 이제 단백질을 드시잖아요. 그 단백질 드시는 거에도 일부 제품에는 들어가 있으니까 꼭 확인을 한번 해보십시오. 문제가 뭐가 하냐면요. 이것을 남용할 때는 심혈관 질환, 그러니까 혈관이 빨리 노쇠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많이 하고 몸을 멋있게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단백질과 아나보릭 스테로이드를 주신 분은 여러분들 신문지상에서 보신 게 있을 거예요. 약물 남용으로 사망했다, 심장 질환으로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듣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고 또 이제 간 기능에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저희가 보통 쓰는 코티코스테로이드는 그런 작용보다는 이제 염증을 억제해서 통증을 줄여드리고 면역 반응을 조절합니다. 이 염증이라고 하는 거는 일반적으로 사람 몸에 일어나는 기본적인 방어 기전입니다. 방어 기전이 뭐냐면 여러분들의 몸 밖에서 균이 들어올 경우에 그 균이 들어오는 것을 자기 몸이 인지를 하고 그 균을 염증을 일으켜서 들어온 균을 없애버리는 기능을 하는 거죠. 근데 그 기능이 자기 몸에 이상이 조금 있는 부분에 과다하게 염증이 많이 생길 경우에는 그 염증 반응으로 인해서 통증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염증이 생기셨어요? 라고 보통 저희들이 얘기를 드리면 염증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밖에서 균이 들어와서 균 들어온 거를 잡아내기 위해서 하는 그런 염증 반응이 있고 또 하나는 몸 안에 일부 조직이 상했어요. 조직이 상할 때도 그 조직을 치유하게 고치기 위해서 몸에서는 염증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염증 반응은 이제 잘 조절을 하면 통증을 줄여주고 생활을 더 편하고 통증 없이 살 수 있게 해주는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염증에서 주로 우리가 스테로이드를 사용하는 건 류마티스 관절염 또는 루푸스 질환 같이 류마티스 질환이죠. 그래서 이제 약을 하는데 그거는 여러분들 류마티스 계신 분들은 스테로이드를 이제 작은 알약으로 복용들을 많이 하시죠. 그런 것들을 하고 용량이 그래서 이제 펄스 테라피 같은 거를 할 경우에는 과량의 용량을 씁니다. 저희가 보통 쓰는 건 5ml, 10ml 이런데 500g, 5ml의 100배죠. 1000mg, 1g입니다. 200배죠. 그와 같이 이제 사람 몸이 특별히 문제가 돼서
환자를 쓸 때는 그런 고용량을 저희들이 사용을 하거든요. 의학적으로. 그리고 이제 그걸 1년씩 쓸 수는 없죠. 쓰시는 걸 일부 쓰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약의 용량을 줄여서 병을 컨트롤하는 과민한 염증 반응을 컨트롤하는 약활들을 많이 하는데요. 그 이외에도 여러분들이 쓰는 이제 천식 같은 거 계시는 분들, 그와 같지만 만성 폐질환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호흡기 질환에서 숨이 답답하고 하시면 하고 마시잖아요. 그럼 마시는 그런 흡입기에도 스테로이드가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그건 제품마다 다르지만 그와 같은 것들이 좀 들어가게 있고, 피부 질환, 여러분들이 염증이 생기면요, 이제 피부가 좀 나고 이러면 그 피부 질환에 쓰는데 요 스테로이드가 들어가는 약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 같이, 저는 이제 어깨 팔꿈치를 보는 의사니까, 이렇게 관절염, 점액남염, 활액막염, 힘줄에 염증이 있는 거, 텐디노패스라고, 텐디나이티스, 텐디노패스 이렇게 표현하는데, 힘줄 건염이라고 표현하죠. 교과서적으로는 건염, 그런데 건염하면 뜻을 잘 못해서 저는 힘줄건을 그냥 힘줄염, 힘줄이 아프세요, 힘줄이 다치셨어요, 힘줄이 부분 파열이 되셨어요, 힘줄이 완전 파열, 끊어지셨어요, 뭐 등등으로 저는 힘줄이라고 주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 힘줄에 염증이 있을 때, 이럴 때는 관절에 도움이 이제 될 때 저희들이 치료를 합니다. 치료를 하는데, 일단 먼저 저희들이 알아봐야 될 게 이런 것들이죠. 일반적인 부작용. 일반적으로 그 스테로이드를 사용하면요, 이제 저희가 얘기 드리는 건 스테로이드의 일반적인 부작용은 약을 먹는 것들이나 모든 바르는 것들이나 아니면 주사를 맞는 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의 주사도 전신 주사가 있고 국소적인 주사가 있겠죠. 주사가 있을 때 나타나는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코티코스테로이드에 있는데, 일단 대사 및 내분기의 부작용은 체중이 증가합니다. 왜냐하면 양을 많이 쓰게 되면 그 많이 쓰는 약에 의해서 자기의 몸의 수분이 몸에 남게 되거든요. 많이 저류되기 때문에 그와 같은 체중 분과 얼굴이 부었어요 라는 얘기들을 하시고요. 일시적으로 혈당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거를 쓰게 되면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몸에서 쓰는 우리가 국소적인 관절에 쓸 경우에는 보통 한 5일 정도 평균 한 조금씩 증가하는데, 이제 당뇨 전 단계가 있거나 당뇨병이 있으신 분 같은 경우에는 증가를 하는데, 대부분의 경우 당뇨병이 많지 않은 경우에서는 없으신 경우에는 그와 같은 것을 거의 느끼지를 못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약을 많이 쓰시게 되면 스테로이드를, 예전에 그랬죠. 예전에 먹는 약을 관절염 약 대신 쓰시는 적이 있었거든요. 요즘은 뭐 그러시는 분들은 거의 의사분 중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럴 때에는 이 버펄로 험프라고 이 뒤쪽에 목 뒤에 이 지방 조직이 이렇게 늘어나고 얼굴은 둥근 달 모양이 되는 그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거는 뭐 한두 번 드셔서 나타나는 게 아니고 1년, 2년 오래 드셨을 때 이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문페이스 같은 거, 달 모양으로 얼굴이 둥그러지고 든다라고 그래서 문페이스라고 그러는데, 그리고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이런 것들이죠. 면역 억제. 그래서 감염의 위험이 증가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아까 얘기 드린 게 사람의 염증이라고, 그러니까 염증, 면역 기능 같은 것들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균들을 자기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나타나는 정상적인 과정입니다. 그 과정이 과다해졌을 때 이제 통증을 일으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손가락이 한번 바늘에 찔리거나 상처가 나셨을 때 생각을 해보세요. 처음에 이렇게 아물고 피가 먹고 나면 거기가 이렇게 부으면서 화끈화끈하죠. 화끈화끈 하시는 게, 그런 것들이 이제 염증 반응으로 이제 그 상처가 났을 때 그 안에 들어오는 균들을 이제 잡는 역할을 하면서 붓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주변 조직에 여러 가지 세포들이 와서 그 조직이 찢어진 부분을 다시 아물게 만들어주는 작용 역시 염증 반응입니다. 그런데 그 같은 염증 반응이 이제 과다할 때 저희들이 주사제나 먹는 약이나 여러 가지 약들을 쓰는데, 그 염증 반응이 이제 많아지는 걸 줄여주는, 면역 기능을 억제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평상시에 적당량을 우리가 필요한 데에다 썼을 때는 문제가 없지만
오랜 기간 썼을 때에는 거기에 감염이 위험해지겠죠. 감염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무슨 장기 이식을 받는다. 그러면 외부의 장기가 자기 몸으로 들어온 거잖아요. 그럼 들어온 거면 면역을 억제시켜야 되거든요. 그때는 이제 감염의 위험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용량을 많이 쓸 경우에는 여러분들도 병원에서 특별히 일반 가운을 입고 환자분, 의사들이 돌아다니는데 어느 방은 이렇게 완전히 밀폐된 공간에 유리창만 만들어서 볼 수 있게 해놓고 밀폐된 방에 옷을 입고 마스크를 쓰고 들어가시는 것을 보셨을 거예요. 특히 이번에 코비드 19 사태 같을 때에는 그런 방들이 음압시설을 해서 많은 방들이 있었는데요. 그 음압시설은 이제 나쁜 게 자꾸 빠져나가게, 압력을 낮춰놔야 빠져나가니까 그와 같은 시설을 저희가 하는데 그런 게 약제를 써서 염증이 가라앉으면 외부균이 침투하기 쉽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이제 무균 시설에서 치료를 하는 경우를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습니다. 백혈병 같은 영화 보면 머리 깎고 무균실에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런 약제들을 사용하는 것이 문제가 돼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가 되는 이제 소화기 계통의 부작용입니다. 그래서 이 스테로이드는 약을 드셨을 경우에 위장관을 자극할 수 있고 췌장염을 좀 만드실 수도 있고 그런 일들이 생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생길 수 있는 게 근골격계에서 그 골다공증이 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전신적으로 약을 오랜 기간 복용하였을 때 얘기고요. 국소적으로 약을 주사를 놔서 투여를 할 때는 골다공증이 올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는데 그와 같은 없는 확률을 이제 전신에 먹는 약제하고 아니면 혈관 주사를 맞아서 스테로이드를 맞았을 때 쓰는 기능하고 국소적으로 관절 같을 때 쓰는 기능을 혼돈해서 오해해서 나타나시는 건데 이와 같이 골다공증은 전신적으로 나타났을 때 저희들이 오는 질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근육 약화는 이제 근육이 아까 문페이스도 생기면 팔다리의 근육이 빠지면서 다리가 얇아지고 얼굴이 그러니까 둥근 다리 되고 버팔로 홈프라고 뒤쪽에 미국 지금은 뭐 거의 없어진 미국에서 있었던 아메리카 대륙에 있었던 소 같은 모양의 여기 뒤가 튀어나온 그와 같은 모양의 몸을 하시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예전에는 많았어요. 무혈성 괴사. 예전에 이제 약을 쓰다가 보면 류마티스 환자분들이나 루푸스 환자 같은 분들은 약을 평생 이제 그 염증을 조절해야 되기 때문에 쓸 확률이 높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스테로이드는 이제 학문적으로 증명이 되어 있는 게 대퇴골이나 여러 관절에 무혈성 괴사를 일으킨다. 무혈성 괴사는 뼈가 이제 피가 안 통하면서 죽는 상태죠. 그러면서 생기는 병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골다공증이나 무혈성 괴사를 보시고 뼈가 썩는다. 이렇게 보통 표현을 하시는데 그거는 이제 전신적으로 사용을 하셨을 때 그런 확률이 있으신 거고요. 국소적으로 관절의 확률을 저희가 아까 이따가 말씀드릴 용량 정도로 사용했을 때는 일어날 확률은 거의 이제 증례보고라고 아주 일어난 게 희귀하게 나타나서 그렇게 나타날 때 저희가 말씀드릴 정도의 경우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부작용으로는 이제 피부 부작용, 녹내장, 그래서 안압을 올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녹내장이 있어요 같은 경우는 주사를 맞으실 때, 관절에 맞으실 때는 녹내장이 있다는 얘기를 꼭 주십시오. 용량을 조절을 하면 대부분은 문제가 없는데 녹내장도 고도의 녹내장일 경우에는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경우는 크게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습니다. 일으키는 고저 심한 분들은 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혈압, 심혈관 질환, 왜 아까 얘기 드렸죠? 아나보릭 스테로이드 같은 경우를 썼을 때는 혈관벽을 쉽게 얘기하면 딱딱하고 녹슬게 만들거든요. 그렇게 되면 혈관 나이가 빨리 노화하는 거죠. 그와 같은 것들이 문제가 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것이 스테로이드로 성호르몬과 같은 분자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월경에서 좀 뭐 하혈이 조금 있었어요. 뭐 월경 과다가 됐어요. 같은 것들을 얘기하실 수가 있습니다. 질문이 몇 개 들어왔는데요. 요거 하고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흰둥이와 푸드리님께서 연락을 주셨습니다.
숄더 프레스라는 운동을 할 때 이상하게 어깨 우측 뼈만 뭔가 좀 걸리는 듯한 약간 뻐근한 느낌이 나고 뼈소리도 나는 것 같은데 검사를 받아야 될까요? 라고 얘기를 주셨습니다. 숄더 프레스는 이제 팔을 미는 동작을 하는 운동인데요. 그렇게 하는 운동을 하셨을 때 나는 거는 예를 들어서 문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운동할 때 자세를 조심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내가 올바른 자세로 운동을 하나를 다시 한번 체크를 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대부분의 운동기구는 몸이 다치지 않는 방향으로 팔을 쓰도록 해놓는데 그 자세가 틀려지면 통증이 오면서 아파지거나 소리가 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정상적인 건데 그거를 자기가 쓰는 위치를 정확히 다시 한번 그 모든 헬스센터에는 트레이너 분들이 계시니까 물어보고 다시 하는 방법을 체크해 보시는 게 중요하겠고요.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하셔야 되는 게 내가 너무 나의 욕심에 맞춰서 자기 몸하고 맞지 않는 운동을 하고 있지 않는가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10번씩 3세트 하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 어깨나 팔꿈치의 이 몸의 근력이나 양의 능력은 10번, 5번씩 한 세트밖에 못할 능력이에요.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하는 방법과 횟수를 보통 얘기를 드리거든요. 왜냐하면 그 정도 하면 이제 근육량이 늘어나고 몸이 좋아지니까 그렇게 해드리는데 내 몸이 운동을 하나도 안 하던 상태에서 그런 활동을 하시게 되면 내 몸이 받아들이지를 못하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미는 동작을 하는 거기 때문에 미는 동작을 할 때 그 어깨 관절 주변에 근육이 이렇게 싸고 있습니다. 관절이 싸고 있어서 관절이 옆으로 이렇게 빠지지 않게 이게 싸고 있으니까 빠지지 않게 해주는데 근육이 이제 5번, 10번 하다 보면 근육의 긴장도가 좋다가 힘을 주고 딱 수축을 하고 있으면서 운동을 해서 근육을 만들어내는데 문제는 이제 내가 한 2세트쯤 하다가 보면 힘들어요. 그러면 여기 근육의 긴장을 푸는 거죠. 툭. 풀면 그 다음에 힘을 받는 구조는 관절막이 받게 됩니다. 근육이 힘을 받아서 이게 빠지지 않게 이렇게 운동을 시켜줘야 되는데 근육이 힘을 빼니까 퍽 힘이 빠지는 거죠. 그러면 그다음부터 관절이 이와 같이 놀게 되는 거죠. 어깨 관절은. 이렇게 놀게 됐을 때 그 상태에서 내가 3세트 10번 채워야지 하게 되면 그 상태에서 관절이 자꾸 밀리게 됩니다. 밀리게 되면 그 관절와순이라고 관절 주변에 입술같이 튀어나와서 관절이 빠지지 않게 하는 구조가 있는데 그 구조가 자꾸 밀리면서 그러니까 처음에는 딱딱하게 잘 이렇게 되게 잘 유지를 하겠죠. 하던 게 점점 힘을 받으면서 움직이는 거죠. 그러다 보면 소리가 나고 뻐근한 느낌이 나죠. 그래서 약간 뻐근한 느낌이 아마 이 정도 상태실 거예요. 소리가 나는 부분이 있다는 건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관절 와순이 이렇게 버텨두다가 버티지를 못하고 찢어지는 거죠, 여기가. 찢어지면 이게 끄덕끄덕 빠졌다가 나와 들어왔다 따였다 들어올 때마다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일단 더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두 가지 내가 하는 운동 동작이 맞는가 두 번째로는 그 같은 것에 내가 무리하게 운동량을 하고 있지 않는지를 먼저 체크해 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도 계속 문제가 있으면 그때는 병원에 가시는 게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크리스탈 님께서 얘기해 주셨는데요. 면역 억제와 소화기계 부작용이 있다고 그러셨는데 그러면 주사량과 병행해서 먹는 약들이 있을까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면역 억제 기능은 내과 선생님들이 주로 많이 다뤄주시는 분이라 그쪽에서 아마 얘기를 해드리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그 약과 같이 쓰는 약제들이 따로 있고 그거는 이제 전문하시는 분들이 고용량을 장기간 사용하실 때 이런 문제들은 생기기 때문에 그럴 때 쓰는 걸로 만일에 문제가 되면 면역을 하시는 내과 선생님들이나 소아과 선생님 아니면 가정의학과 선생님 같은 분들하고 상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국소적으로 이렇게 가끔 한 번씩 맞는 주사에 대해서는 그와 같은 작용은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화기도 마찬가지고요. 세 번째까지만 제가 얘기를 드릴게요.
어쩔숭이님께서 수영을 하는데 저병만 하면 밤에 어깨 통증이 생깁니다. 혹시 어깨를 보호하면서 수영을 할 수 있는 비결이 있을까요?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수영 저병이 수영장에서 보면 제일 멋있고 수영하는 것들의 근육이 오르는 것 같은 아주 좋은 수영인데, 어깨에는 상당한 부담을 주는 수영입니다. 대부분 경우 저병을 하시게 되면 어깨 관절이 상당히 많은 범위에서 움직이면서 팔을 멀리 뻗어서 하시는 운동이기 때문에 어깨 근육에도 부담이 가고, 그 다음에 어깨 관절막, 아까 얘기했던 관절와순이라는 어깨 속의 관절의 입술 부분에, 그러니까 연골이죠. 연골 입술인데 거기에 같은 것들이 상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면서 그거를 꼭 보호하면서 하시고 싶으시면 견갑골 뒤쪽에 있는 근육을 많이 만드신 다음에 하시는 게 하나 방법이 있겠고요. 두 번째는 손을 많이 뻗어서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덜 뻗어서 올라셔야 됩니다. 이게 완전히 뻗어서 이런 식으로 올리시게 되면 그와 같은 게 이게 모멘텀이 어떻게 되냐면요. 여기서 이제 팔을 이렇게 들어서 이 정도 상태에서 팔을 들어서 하게 되면 이 어깨하고 팔하고 여기 끝에서 걸리는 힘의 정도가 여기에서 1kg 힘이 걸리면 여기에선 지렛대가 20대 1이거든요. 그러니까 20kg 힘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크겠죠. 근데 팔을 뻗어서 저병과 같이 하시게 되면 이게 거리가 30대 1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이 정도, 한 5kg 정도, 10kg 힘을 준다. 그러면 어깨에는 10kg 힘이 들어가면 300kg의 힘이 들어가는 겁니다. 문제가 없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하실 때는 꼭 하고 싶다면 모양은 나지 않지만 팔을 많이 뻗어서 물을 이렇게 잡지 마시고 조금만 해서 이렇게 잡고 이렇게 잡고 그렇게 하시면 아마 보호를 좀 더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까지 제가 설명을 드리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근데 그래서 이와 같은 것 때문에 다들 너무 위험하지 않나요? 이제 이렇게들 설명을 하시는데 죄송합니다. 오전 내내 외국 의사가 와서 이제 수술을 배우고 요즘 있는데 수술하면서 설명을 막 많이 해주고 이러고 나니까 목이 좀 칼칼하네요. 자, 그래서 이제 사용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전신적으로 사용하는 건데요. 중증 루푸스 급성기 사용할 때는 고용량으로 이제 중증일 때는 뭐 환자분이 나니까 이걸 어떻게든지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작용과 반작용이 있겠죠. 이게 천칭 속에서 한쪽 기능을 이제 사서면 반대쪽 문제가 되는 기능, 아까 얘기했던 뭐 혈관에도 문제가 생기고 면역 기능에도 문제가 생기고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이건 루푸스 같은 경우는 면역 기능에 뭐 쉽게 얘기하면 태풍이 불은 거죠. 태풍이 불어 있으면 일단 태풍 부른 거 비 안 맞게 우리 집에 문 안 깨지고 하도록 반창고 테이프죠. 우리 참 맨날 반창고를 쓰니까 테이프 붙이고 문 안 흔들리게 하고 밖에다가 문도 대고 하잖아요. 근데 밖에다가 덧문 대고 뭐 판자 대고 그렇게는 우리가 평생 사실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와 같은 걸 할 때는 그런 게 있어도 그 지나가는 며칠 동안 우리가 집이 고장 나지 않아야 부서지면 안 되니까 고용량으로 약을 며칠에 이렇게 1g씩 며칠간 씁니다. 그때는 정맥으로 쓰는 거죠. 그렇게 쓰는데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올렸다가 이제 그게 폭풍이 지나갔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집도 청소하고 뭐 깨끗하게 해야 되고 물도 퍼내야 되고 그런 데가 많겠죠. 이제 그럴 때는 용량을 좀 줄여서 저희가 이제 사용하는 그와 같은 것들을 합니다. 이제 그와 같은 걸 하는데 이제 그래서 그런 때는 이제 전신적으로 사용하고 그리고 전신적인 면역 조절을 위해서는 이제 입으로 먹거나 정맥 주사를 하는데 부작용이 생깁니다. 이제 그런 경우에는 그것을 치료해 주시는 선생님의 면밀한 판단을 해야 되고 그럴 때에는 혈액 검사도 자주 하셔야 되고
여러 가지 병도 보셔야 되고 입원도 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그렇게 되죠. 그래서 그럴 때는 우리가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환자분들을 보고 그것이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얘기를 하는 작용들을 저희들이 보통 하고 치료하고 그런 게 이제 전신적인 사용이시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사용하는 게 이제 국소적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국소적으로 사용하는데 저희들이 주로 이제 사용하는 거는 덱사메타존, 트리암실로론 같은 것들을 이용을 하는데 덱사 같은 경우에는 척추 같은 데에서 이제 해서 치료를 해서 이제 위험성을 줄이는 거고 이제 트리암실로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쓰는 약제가 좀 결정 구조로 되어 있어서 관절에 들어가면 국소적인 그 부위에만 약효가 오래 가게 만들어 놓은 주사 약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쓰는 트리암실론 같은 것은 정맥 주사로 놓거나 이렇게는 하지를 않습니다. 이제 국소적으로 그 부위의 아픈 부위의 부분적인 염증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쓰는 약제들이죠. 그래서 보통 쓰는 게 비교를 하면 보통 우리가 쓰는 게 40ml, 20ml, 10ml 쓰는데 프레지롤론 약 드시는 게 보통 5ml거든요. 그래서 한 10ml 쓰면 한 2알 정도 약 먹는 거 정도 쓰는 거고 20ml 쓰면 한 4알 정도가 국소적으로 작용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관절 내 주사거나 점액낭 내 주사 같은 것을 하게 되면 그 안에 약제가 계속 모여 있기 때문에 그 모여 있는 것들이 국소적으로 천천히 흡수되면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작제는 저희가 여기 써 있는 것처럼 뭐 한 번 내지 동일 부위에는 1년에 한 4번 정도까지 사용을 합니다. 효과도 좀 오래 가도록 저희들이 만들어 놓은 약제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것들이 좋고 이제 이게 일부 분들은 이제 이렇게 해도 그래도 요즘 당뇨 있으신 분들이 많아서 그런 분들이 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혈당을 올리지 않는 주사 약제도 있는데 그 약제는 의료보험에 적용이 되지를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국소적으로 사용할 때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그거를 쓰지는 못하고 있고요. 그렇게 했는데 이제 정 필요하시면 이제 그런 것들을 사용을 하죠. 그리고 관절내 주사나 점액낭내 주사는 누적 용량이 많지 않아서 전신 이 흡수는 많이 되지는 않는 편입니다. 않는 편이고. 다음에 이제 류마티스 질환, 자가 면역 질환자가 있는 분들에서는 이미 병이 심하신 분들은 그런 분들도 어깨가 아프신 분들이 많거든요. 꼼짝도 못하게 팔 못 드시는 분들도 있고 있는데 이런 분들은 대부분의 경우 정맥주사나 또는 경구용 약제를 이용해서 매일 그 몸의 면역의 과민한 정도를 낮추도록 계속 약을 쓰고 있습니다. 뭐 메소트렉세이트나 이와 같은 이제 항암 약제도 좀 쓰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걸 지속적으로 투약하기 때문에 일정하게 몸 안에는 계속 스테로이드가 몸에 유지가 돼 있는 거거든요. 염증을 가라앉혀 누르기 위해서. 거기에다가 약을 추가로 쓰면 그때는 기본에서 올라가는 거가 아니고 어느 정도 올라가는 위치에서 더 위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투약하게 되면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소 주사를 맞으실 때는 류마티스나 루푸스나 자가 면역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제가 자가 면역 질환으로 무슨 약제를 먹고 있습니다라는 거를 꼭 이야기를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저희들이 약제 선정을 하거나 약할 때 그거를 어떻게 용량을 조절하거나 약제를 빼거나 하는 것들을 저희가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 효과는 어떤가? 그거 하기 전에 여기 질문이 2개가 들어왔는데요. 그걸 먼저 얘기를 드릴까요? 자, 하시면, 조커님이 얘기를 주셨는데, 조커님들이 얘기해 야구 선수 중에 물구나무가 어깨 안정성에 좋다고 물구나무 하는 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요. 물구나무가 어깨 안정성에 좋을까요? 라고 하는데, 그건 이제 밸런스 맞고 튜닝 하는 데에는 좋은 역할을 합니다. 튜닝 하는데 좋은 역할을 하는데, 뭐, 너무 잘하신다고 오래 하거나 넘어지지만 넘어지는 건 안 좋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팔을 가지고 하면 팔을 가지고 그 회전계 주변에 있는 근육이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계속 튜닝을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한번 해보세요. 눈을 감고요. 눈을 감고 손을 내가 이렇게 들었어요. 내가 90도라고 생각할 정도로 딱 들었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이게 딱 90도에 가 있는지, 내가 100도에 가 있는지,
180도쯤을 내가 몸에서 느끼는 걸 90도라고 느끼는지 지금 한번 눈을 감고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했을 때 자기 몸이 자기 팔이 어디에 있는지를 잘 알기가 어려워요. 많은 분이. 그걸 우리가 다 아는 고유 능력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이와 같이 해서 내가 팔을 완전히 올렸어. 나는 이게 180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180도가 아니고 돌아서 보면요. 보면 저 같은 경우에는 한 150도가 최대한 올리는 거리거든요. 60도. 그 다음엔 어디서 올라가냐 하면 몸이 뒤로 제껴지시거나 견갑골, 뒤에 있는 견갑골이 팔을 뒤로 이렇게 밀면서 더 올라가는 거죠. 이제 그와 같이 되는 건데 그런 동작을 하는 것들을 자기가 눈을 감고 팔을 움직였을 때 물구나무를 쓰게 되면 그 물구나무 쓴 거에서 자기 팔이 자기 몸이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튜닝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하는 것으로서는 도움이, 안정성에는 도움이 됩니다. 근데 하는데 저 좋은 운동도 많은데 꼭 그거를 해야 되나 싶은 생각을 저는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잘못하다 넘어져서 관절화순이라도 찢어져서 어깨라도 빠지면 그 뒷감당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제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니까 그게 안전한 정도 안에서만 해주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적성면장님께서 40대 후반인 6년 전에 6년 전이 40대 후반이셨대요. 지금 50대 중반이시네요. 그러면 수영 10년 하다가 왼쪽 어깨 아파서 정형외과 갔더니 회전근개 파열 초기라고 어차피 수술해야 된다고 해서 벌써 수술 받고 5년간 나서 5년간 어깨 통증도 더 심해지고 이후 수영 못하고 있다 그러시네요. 유일한 낙이었던 수영을 못하니 50대 초반인 지금도 후회가 되는데 회전근개 파열 수술을 꼭 해야 되었을까요? 어깨 아프다는 70대 노모에게도 수술은 절대 못하게 하고 있는데 저는 무슨 운동을 해야 하고 어머니는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는가요? 예. 아마 그게 그 얘기는요. 얘기를 이제 이런 거죠.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회전근개라고 하는 거는 가능하면 비수술적으로 치료를 하는데 파열이 발생을 해서 50% 이상이 파열이 되면 그 파열의 진행 속도는 증가하게 됩니다. 빠르게 가게 되고요. 작은 파열이 있을 때는 수술을 하면 치료 결과가 회복 속도가 좋고 근육이 위축이죠. 말라있지를 않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제 이게 파열을 이제 노모님이 계시는데 수술을 못하게 하시면 이제 이게 파열이 점점 커지거든요. 그러면 이게 크기가 10mm 이때 크기의 치료법, 25mm까지의 치료법, 40mm까지의 치료법, 그거가 넘어갔을 때 치료법들이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10mm 전에 왔을 때 치료법이 40mm보다 4cm면 근육 2개가 한국 분들은 거의 2개가 다 4개 중에 2개가 끊어지셔서 팔 들기가 어려운 상태가 됩니다. 그럴 때에는 치료법이 근육도 많이 말라있고 시간도 경과했기 때문에 이게 경과했기 때문에 저 생각에는 인공관절을 하신다든가 아니면 뭐 다른 근육을 옮긴다든가 수술이 크게 되세요. 근데 작게 했을 때는 뭐냐? 그거는 아닌 거죠. 그리고 여기서 제가 얘기 드릴 때 5년간 통증이 더 심해졌다는 얘기는 아마 그때는 회전근개 파열 초기라 뼈만 깎으셨을 거예요. 견봉 성형술이라는 수술만을 하셨을 건데 그리고 나서 어깨 통증이 심해지신 건 2가지 대부분 원인이 있습니다. 하나는 수영을 아까 얘기 드린 저병 같은 거를 계속 하시려면 저는 이제 그걸 하시더라도 저병 같은 거를 하시게 권해드리진 않아요. 하시려면 평형이나 배영 정도만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힘줄은 이미 손상이 가신 거거든요. 가신 손상이 뼈를 깎는 수술을 했다고 해서 힘줄이 상한 힘줄이 원래대로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병이 있다는 걸 알고 생활에 변화를 주시고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70대 어머니께서도 그런 얘기신 거예요. 수술을 절대 못하게 한다. 그러니까 그때 어머니께서는 아마 회전근개 파열이 되셨을 거고 그 파열이 되신 분들이 크기가 커지면 나중에 치료법이 복잡해집니다. 수술법도 복잡해지고 그 전에 받는 게 나으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요즘은 저 지금 이번 주에 입원한 환자분들 얘기를 드릴게요. 저는 오전에 수술하고 오후에 외래를 보고 이제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 수술을 이렇게
한 분 중에 이번 주에 하신 분 중에 한 분은 하와이에서 유람선 사업을 하시는 미국 분이세요.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알고 오셨는데 수술을 한쪽을 했는데 완전히 망가지셨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인공관절을 해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수술하고 이틀 됐는데 반대쪽 MRI를 꼭 봐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다음에 언제 나와서 이 반대쪽도 받으면 좋겠냐고 얘기를 주세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한쪽 가지고 잘 쓰시고 반대쪽은 조심해서 해보시면 어떠세요? 그랬더니 자기는 반대쪽이 너무너무 불편해서 골프를 다시 하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그러시면 골프 하시려면 팔이 움직여야 되고 몸통도 움직여야 되니까 그거는 하셔야겠네요. 저희가 6개월 정도 지나면 대부분 반대팔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미국 하와이 들어가시면서 6개월 있다 나와서 수술 전에 검사 받는 날짜 잡아놓고 가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런 분도 있고 보통 한쪽이 어깨가 안 좋으면 그쪽에 뼈 긴 부분이 이제 수술을 하면 깎거든요. 그럼 반대쪽도 대부분 뼈가 기세요. 그리고 조심해서 쓰셔야 되는데 환자분들이 한쪽 수술을 받으신 후에 몇 년 이제 제가 1년 정도 봐드리고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고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에 불편하면 오세요. 그러면 보통 오세요. 몇 년 지나면 반대쪽 뼈가 기시니까 불편하시고 그리고 운동 열심히 해서 자세 딱 저들 만들려고 그랬잖아요. 좋은 자세 만들고 이와 같은 자세로 어깨 힘줄 상하는 동작들 피하시고 이렇게 쓰셔야 되는데 그 일 하시는 게 그렇게 안 되니까 똑같이 쓰시다가 반대쪽에 또 오세요. 오시면 그게 그 아픈 쪽 문제가 아니고 반대쪽도 해주세요. 수술해 주세요라고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세요. 아니면 너무 무리하게 해서 수술한 옆에 이두박근 같은 거 염증 생겨서 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꼭 그렇지만은 않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드리면 저희가 요건 설명이 될 것 같고 다음으로 제가 얘기 드릴 거 조금만 저 얘기를 하고 얘기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시면 국소적인 사용의 효과는 이런 겁니다. 많은 연구에서 단기적인 통증 완화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자마라고 뉴 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슨에 아주 유명한 전문이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한 가지 어깨 팔꿈치에 통증이 있는 거에 약제를 여러 가지 쓴 거를 가지고 어떤 효과가 있는가 하면 초기 효과는 이제 스테로이드 쓴 것들이 제일 좋습니다. 좋은데 대부분의 경우는 올라갔다가 이제 그냥 재활시키고 재생 치료하고 재생 주사 맞고 한 거는 이제 서서히 좋아지죠. 좋아지는 건데 스테로이드 약제는 염증이 감소되니까 통증이 줄겠죠. 확 좋아졌다가 그 다음에 그 기운이 떨어지면 나빠집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그 저널에는 한 6주 정도로 보고 있는데 그와 같은 6주 정도까지는 통증이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쓰면 보통 2-3달도 갑니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데 그래서 그것이 하고 흡수가 되고 나면 부작용은 거의 없습니다. 거기서 이제 그런 얘기하면 제가 뭐라고 얘기를 드릴까봐 이제 좀 예민한 얘기는 제가 이제 외국에 나온 논문 저널들을 다 저희가 이걸 지금 파란색으로 올려놨는데요. 그와 같은 방법에서 책들이 나와서 장기적인 효과, 부작용은 없다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러면 주사 치료를 하면 좋아지나요? 이제 이런 건데 주사만 맞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주사를 맞은 후에 통증이 없을 때 통증이 줄고 염증이 가라앉았잖아요. 그때 이제 관절을 스트레칭 시키고 회전근개 상한 근육을 남은 부분을 보강을 시키고 그렇게 해서 운동 범위가 정상 범위 가까이 되도록 만들고 그 근력을 올리고 해야 재발하고 악화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사 맞고 알려드리는 운동 안 하고 주사 맞고 알려드리는 운동 안 하고 그리고 주사 맞고 알려드리는 운동 안 하고 한 1년마다 한 번씩 6개월마다 계속 와서 몇 번 오시면 저희는 할 수 없이 그 운동을 잘 못 하시는 분들은 그 뼈가 누르고 있는 게 힘줄을 계속 아픈 것만 피했지 원인을 제거를 안 한 거거든요. 원인을 제거할 수 있게 근육도 키우고 관절 운동 범위도 늘려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으신 분은 할 수 없이 저희는 그러면 도저히 안 되시니 수술하시죠. 수술하셔서 하시면 좋아지세요. 라고 저희가 설명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와 같은 작용으로 꼭 조심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그러니까 단기적인 효과의 모든 것이 아니고 꼭 스트레칭과
회전근개 근력 운동을 하시고 주사를 맞은 다음에 그래서 그런 치료를 또 안 받도록 노력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 다음엔 얘기는요. 그래서 저희가 아까 또 얘기를 합니다. 어깨에 주사 맞는 것은 단기적인 효과뿐이고요. 동일한 부위에 자주 맞는 것이 동일 부위에 자주 맞는 것이 효과가 있다는 근거는 없고, 보통은 한 차례, 1년에 한 번 1에서 4회. 그러면 지금 얘기하는 건 동일 부위입니다. 동일 부위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어깨에도 주사를 놓을 수 있는 위치가 수십 군데가 넘거든요. 그 수십 군데가 넘는 거에 한 부위를 동일 부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오늘은 앞쪽에 맞았어요. 그러면 그 다음 날은 뒤쪽에 맞았으면 그건 동일 부위가 아니죠. 바깥쪽에 맞은 건 동일 부위가 아니고 그렇게 해서 할 수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을 치료를 뭐 어깨에 있는 대부분의 질환들을 저희가 좀 편안하게 해드릴 수 있고 약도 쓸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럼 얼마나 맞을 수 있나요? 얘기를 드리는데요. 1년에 동일 부위에 대해서 3, 4회 정도 맞을 수 있습니다. 그 이상 주사는 효과보다 부작용이 증가하고요. 검파열, 감염, 관절 손상 같은 게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뼈 주사, 뼈를 녹인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 주사가 아까 염증 반응을 낮춘다 그랬잖아요. 그 염증 반응이 낮아지면 조직의 재생력이 떨어집니다. 그것이 가장 이제 재생력이 떨어져 있을 때가 한 3주 정도 됩니다. 그리고 3주가 지나고 한 6주 정도 지나가면 원래의 재생력을 다시 회복합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것들을 이제 논문에 근거를 하고 우리가 연구에 근거를 해서 동일 부위에는 최소 6주간의 간격을 주고 맞으세요라고 얘기를 드리고 있고요. 그런 얘기 드린처럼 3주 정도 재생력이 떨어졌다가 올라가는 6주 정도 하는 것들이 되니까요. 그렇게 되는 거고, 짧은 기간 반복되는 주사를 맞는 것은 부신 기능 약화, 전신 부작용 증가가 우려되고 효과가 더 좋다는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께서 3일에 한 번씩 계속 주사를 저는 10번을 맞으셨어요. 그래서 한 달간 30번 맞으셨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주사를 맞으시면서 3개월, 6개월 동안 맞았습니다. 라는 얘기들을 듣거든요. 그거는 같은 부위에 계속 맞으셨다면 그런 거는 지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향이 아니고 좀 그런 건 자제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같은 부위에 맞는 효과는 한 3주 정도는 가기 때문에, 근데 또 주사 용량보다는 그 주사 약제의 종류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차이는 있을 수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3주 정도는 재생력이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 드릴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은 이제 여기 병원 다니시면서 저기 다니시면서 얘기를 해서 몇몇 병원을 거쳐서 이제 저한테 오시면 그 병원에서 무슨 주사 치료를 어디 부위에 맞았는지를 다 여쭤봅니다. 여쭤봐서 그 기간이 너무 최소한 같은 부위가 아니고 다른 부위에 놔도 한 3주는 시간을 주는 게 좋으니까요. 그러시면 저희는 이제 3주를 기다렸다가 치료를 시작을 하죠. 그래서 하니까 다른 병원 가셔서 주사를 맞은 적이 있을 때는 어디 갔다는 걸 얘기 안 하지 마시고 꼭 얘기해서 몸이 문제가 생기는 걸 막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는 이제 주사를 맞추면 아프다 그러거든요. 아프신 경우는 이제 크리스탈 작용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이제 관절이 굳은 걸 푸느라고 아프신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건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관절내 주사를 맞으시면 이제 수일 또 1, 2주까지 아프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때는 이제 보통 선생님들이 진통소염제 드릴 거니까 그 약 드시면서 치료받으시면 될 것 같고 경과를 보시면 됩니다. 그러시면 되고, 그리고 주사는 단기적으로 있는데 효과는 2-3달 정도까지도 갑니다. 이렇게 맞는 거죠. 예전에는 그냥 저희가 있을 것 같은 부위에다가 주사를 놨지만 요즘은 이와 같이 주사를 초음파를 보고 정확한 위치에다 놓습니다. 제가 이제 예전에 논문들 저가 주사를 많이 놔봤으니까 저가 놓으면 거의 100% 들어갈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연구를 해봤더니 초음파 주사 없이 주사를 저희가 지금 보는 것 같이 주사를 놨을 때
성공률이 그 부위에만 딱 들어가는 게 35%더라고요. 65, 그게 한 25년, 20년 전, 25년 전 논문인데, 그래서 그거를 이제 방사선 찍고 해서 해봤더니 65%에는 원하는 부위와 다른 주변 부위도 여러 군데로 들어가는 경우는 경험을 해서 저희는 초음파를 꼭 보고 주사를 놓습니다. 그래야 정확한 위치에 놔서 다른 부위의 손상을 피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꼭 주사 치료는 그렇게 하시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런 분들에게는 권장하지 않습니다. 주사 치료라는 게 어깨 인공관절을 수술을 앞둔 분들. 왜냐하면 염증을 떨어뜨리면서 감염의 위험을 높이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수술을 받으실 때 인공관절이라고 하는 거는 가능하면 무균실에서 저희들이 우주복 같은 것을 입고 아니면 마스크를 저 2개를 쓰고 모자를 완전히 뒤집어 쓰고 수술을 합니다. 그런 소리를 하는데 그렇게 하는 거에 주사를 맞고 염증이 떨어져서 나갔을 경우에 이제 그 상처 부위로 균이 들어가거나 할 확률이 있기 때문에 그 인공관절 앞둔 분은 안 하시는 게 좋겠고요. 그 다음에는 회전근개 봉합술 예정이신 분들 수술하려고 했는데 한 2달 후에 저는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저한테 주사 좀 놔주세요 하면 이런 분들도 염증이 생기고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주사 맞지 마시고 약 드셔서 통증 조절하고 수술 받으시는 게 나을 겁니다. 이전에는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고 부작용 심하셨던 분, 거기에 문제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건 얘기 주시면 그거는 거기에 맞도록 저희가 치료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자가 면역 질환, 아까 얘기 드립니다. 루푸스나 류마티스 질환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서 약을 복용을 하거나 정맥 주사를 가지고 전신적으로 약을 치료하시는 분들에게는 저희들이 크게 권장을 하고 있지는 않고 있습니다. 정리를 하기 전에 이 시간이 다 됐는데 하나만 얘기를 하고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쭉 보면 저희가 말씀드리는 게 쭉 밑으로 내려봐 주실까요? 저가 이제 저희가 스포츠의학회 일을 하니까 그 마지막 들어온 질문에 대해서 마저 설명을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피그스님께서 미국 올림픽위원회에서는 스테로이드 맞은 선수들은 오히려 퍼포먼스가 떨어진다고 하는데 의학적 관점에서 일상생활 이상의 기능적인 활동은 고려 대상이 아닌가요? 미국 올림픽위원회에서 스테로이드를 만난 거는 퍼포먼스 떨어뜨린다는 거는요. 지금 그건 옛날 얘기고요. 이제는 올림픽 자체에서 스테로이드를 맞는 것을 경기 기간 중에 나타났을 때 스테로이드의 몸의 체내에 남아있는 농도가 있으면 그거는 그 도핑에 걸리는 것으로 해서 실격 처리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제마다 다 다르고 그건 이제 전문적으로 저희들이 얘기를 드려야 되는 거라서 얘기는 안 드리지만 요즘은 이제 스테로이드를 맞는 것 자체가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게 경기 기간 중에 나타나는 것만 문제이기 때문에 경기 기간 중이 아닐 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지금 프로 야구 선수가 코리안 시리즈가 끝나고 이제 휴지기에 들어가고 마무리 운동하고 내년 스프링 캠프 들어갈 때까지 시간이 있잖아요. 그럴 때 내가 관절에 문제가 있고 하고 와서 근데 이제 그 사이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으니까 보통 원래는 도핑이라고 하는 거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선수가 요청을 했을 때 거기에 응해야 됩니다. 모든 선수가. 올림픽 와다라는 세계 반도핑 위원회가 있는데 해야 되는데 박태환 선수가 그런 경우였죠. 했는데 그때 거기에 응하지를 못해서 문제가 돼서 한 적도 있고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뭐 다 지상에 나온 얘기니까 얘기를 드립니다. 근데 만일에 이제 프로 선수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프로 선수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프로 선수까지 청정 스포츠에서 지금 들어가 있어서 프로에서는 문제가 되고 있지만 그래서 그 기간 중에는 대부분 도핑을 하지만 그 기간이 아니면 도핑은 대부분 하지는 않고 있거든요. 그럴 때는 선수들이 자기 몸 관리하고 빨리 치료를 하기 위해서 쓰는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 있는데 그래서 지금 고려 대상이 아닌가요? 라고 얘기하시는 거에 대답이 됐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은 운동선수에서는 경기력 향상의 문제로 인해서
사용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퍼포먼스가 떨어지는 거는요, 약제마다 다릅니다. 아나보릭 스테로이드 같은 것들이 이제 장기간 사용하게 되면 아까 같이 그 문제가 되잖아요. 아까 혈관에 문제가 돼서 혈관 경화가 빨리 온다는 얘기를 드렸는데 그와 같은 것들이 문제가 돼서 퍼포먼스가 떨어질 수 있죠. 그런 약제들은요. 그래서 약제 여러 가지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건 그 정도로 제가 얘기를 드리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드리면 저기 보면 어깨 치료는 국소적인 주사요법으로 비교적 안전합니다. 류마티스 자가면역 질환에 비해서 전신 용량에 비해서 누적 용량이 수십 배 정도 더 될 수도 있고 적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효과는 있지만 오래가지 않습니다. 보통 아까 6주라고 얘기를 드렸고 일부 약제는 한 두세 달까지도 효과가 있습니다. 있게 되겠고요. 세 번째는 유착성 관절낭류, 혈관근개 파열, 석회화건염, 보존적 치료 시에 재활, 스트레칭이 가능하며 간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스테로이드 약제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사는 맞는다고 통증과 운동 범위가 좋아져도 재활이 제대로 안 된다면 효과는 두세 달 정도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세 달 이내고 좀 더 가시는 분도 있고요. 처음 치료를 받으시면. 그러므로 꼭 같은 운동요법, 재활치료, 도수치료 같은 것들을 병행해서 치료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통증 모쪽으로 수차례 반복적으로 자주 맞는 것은 권장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 드린 거 어깨에는 주사를 맞을 수 있는 부위가 수십 군데가 있다고 얘기 드렸죠. 수십 군데가 있기 때문에 그 수십 군데 중에 각각의 군데에 대해서 한 군데, 그러니까 이두박근의 주사를 맞았으면 이두박근에 대해서 주사를 맞는 거는 1년 부위에 4차례 정도까지만 하시는 게 좋고, 근데 그거 맞고 다른 부위에 맞으셨다. 그러면 그거는 또 별개의 문제가 되는 거죠. 그거는 전신적인 기능에 대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쓰시면 될 거고, 추가로 그 같은 부위에 주사를 맞으신다 그러면 6주 정도의 간격을 두시면 거기에 재생력이 다시 떨어졌던 재생력이 그리고 염증 반응 같은 게 떨어지니까 다시 아파지겠죠. 그래서 그 재생력이 좋아지기 때문에 크게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오늘 이까지 말씀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